계곡물에 흠뻑 젖은 연인의 사랑놀이. 바야흐로 봄 기운이 바람을 타고 솔솔 불어 꽃들이 만발한 들판에 연인은 최엽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약초들을 캐러 다녔어요. 사실 연희에게는 약초를 캔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고 최엽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였어요. 약초를 캐어 집으로 돌아오면 연희 아버지는 최엽에게 약초를 말리는 법과 다리는 법 등을 설명해주며 약재마다 그 효능과 쓰임새를 상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최엽은 신만이가 알려주는 대로 약재를 구분하고 다려도 보고 하루하루 소일을 하며 지난 일의 상처를 뒤로하고 외딴 산촌의 신만의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와 온 산에 초록이 짙어갈 무렵 최엽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고 연희와 함께 시원한 물소리가 귀를 청량하게 만들어주는 계곡을 찾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연희는 최엽을 부축하고 계곡에 오는 동안 몹시 더웠는지 치마를 걷어올리고 계곡 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 버렸어요. 계곡물에 몸을 반쯤 담근 연희가 최엽에게 외쳤어요. 나리, 이리 들어오시오. 물이 아주 시원하고 좋소. 최엽은 냇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괜찮소. 여기도 그늘이 시원하고 좋으니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물놀이 하시오. 연희는 뾰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하였어요. 혼자 하는 물놀이가 무엇이 재미나겠소? 참으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연희는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라도 하는 듯 희죽 웃더니 최엽을 향해 냇물을 끼얹으며 깔깔대며 웃었어요. 이왕 그리 젖었으니 들어오시는 것이 어떠시오? 최엽이 어이없는 표정을 짓다가 다시 미소를 띄우며 이야기하였어요. 이미 이렇게 젖어 더위가 모두 사라졌소. 그러니 낭자 혼자 노시구려. 연희는 최엽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을 짓더니 저고리와 치마를 휙 벗어 냇가로 던져버리고는 속옷 차림으로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물장구를 치며 계곡의 가운데를 향하여 헤엄치기 시작하였어요. 최엽은 그렇게 함부로 속살을 드러내는 연희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민망하여 잠시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주시하였어요. 바로 그때 연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며 첨벙대는 물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사람 살려주시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연희를 보고는 최엽이 느긋하게 이야기하였어요. 낭자, 장난인 것을 내 다 알고 있소. 누굴 속이려 하시오. 허우적대던 연희가 한참을 더 첨벙거리더니 이내 물속으로 꼬르륵 가라앉고 말았어요. 낭자, 장난이 심하지 않소. 이리 몸도 불편한 사람을 꼭 그리 놀려야만 직성이 풀리시오. 평소 장난기 심한 연희의 성정을 아는 최엽은 당연히 장난이라 굳게 믿고 있었어요. 물속으로 들어간 연희가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자 최엽은 불현듯 불길한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절뚝거리며 계곡물로 급히 몸을 던졌어요. 낭자! 낭자! 계곡의 한가운데까지 허겁지겁 물살을 헤치고 달려간 최엽은 물의 깊이가 자신의 가슴 정도밖에 오지 않는 것을 깨닫고 헛웃음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낭자 뜻대로 내 물에 몸을 담그고 말았으니 이제 나오시오. 연희가 최엽의 얼굴 앞으로 고개를 들며 물속에서 나오며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진작 들어오면 되지. 내가 꼭 이리 해야 하오?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소.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는 연희의 목성과 어깨가 그대로 드러나고 물속에 비치는 연희의 젖은 몸을 보자 최엽의 얼굴이 달아오르며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어요. 한참을 깔깔대며 웃던 연희도 그런 최엽의 눈빛을 보자 웃음을 멈추고 최엽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윽고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입술을 마주치게 되었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해왔던 서로에 대한 연정을 아낌없이 나타내며
흠뻑 젖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해가 서산으로 저물어가고 냇가에 최엽과 나란히 앉은 연희는 최엽에게 어깨를 기댄 채 이야기하였어요. 우리 이제 혼례를 치르고 살아야겠지요, 낭구님? 연희의 바뀐 호칭에 최엽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가 이윽고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였어요.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소? 이미 남녀의 정을 나눈 사이니. 연희가 벌떡 일어나 최엽의 손을 잡아 끌며 들뜬 표정으로 이야기하였어요. 우리 지금 당장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올려요. 최엽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오늘 말이요? 그것이 따로 준비도 해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연희는 최엽의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는 표정으로 자기 말을 이어갔어요. 산속에서 부를 사람도 없고 격식을 차릴 형편도 되지 않으니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 앞에 부부의 연을 맺으며 그만인 것 아니오? 빨리 일어서시오. 나 마음이 급해졌어, 낭구님. 연희와 최엽은 집으로 돌아와 그 길로 냉수 한 사발을 떠놓고 맞절을 하고는 부부가 되었어요. 연희는 그동안 지내던 아버지의 방에서 자신의 옷가지 몇 개를 들고 최엽의 거처로 짐을 옮기더니 아버지께 이야기하였어요. 아버지, 이제 혼자 주무시오. 나는 출가 외인이니 그만 잊으시고 오늘부터 예서 지낼 것이니 그리 아시오. 신만이 아버지는 연희의 말에 괜시리 역정을 내었어요. 딸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마음대로 하거라. 나도 내 코 고는 소리와 이 가는 소리 들으며 자는 것도 지겨웠는데 속이 더 시원하구나. 그렇게 산촌 신만이 집에 신혼부부의 첫날 밤은 깊어갔어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접어들 무렵 연희는 어여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고 최엽은 갓난 딸아이를 안아들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나에게 이렇게 이쁜 딸이 생기다니 믿기지가 않소, 부인. 부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었소. 연희도 남편이 아는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야기하였어요. 어디 보자. 우리 딸 아빠 닮아서 이쁘게 생겼구나. 연희의 아버지 역시 눈물을 흘리며 소녀를 안아보며 최엽에게 물었어요. 우리 손주, 이 하래비도 한번 안아보자꾸나. 그래, 이 아이의 이름은 뭐라 지을 것인가? 최엽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서희라 부르겠습니다. 최서희. 괜찮습니까? 좋네. 아주 좋아. 딱 아이와 어울리는 이름일세. 서희야, 서희야, 내가 네 하래비란다. 딸 서희가 태어나자 최엽은 비록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했지만 한결 나아진 몸으로 약재들을 모아 한 달에 한두 번 마을의 약방에 오가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약재들을 보찜에 짊어지고 마을로 떠나는 최엽에게 장인이 이야기하였어요.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먼 길을 다니느라 고생이 많구만. 천천히 걸으면 걸을만 합니다. 이제 아이도 태어났으니 저도 밥값은 해야죠, 장인어른. 지름길로 질러가면 반나절은 좋게 아낄 수 있으니 산길로 넘어가게. 그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길을 다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게나. 지름길로 산을 넘어 마을에 도착한 최엽은 여기저기 불에 타고 있는 집들과 사람들의 시체들로 어지러운 마을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였어요. 마을에 쓰러져 있는 시체들과 남은 살림살이를 옮기는 사람들로 어수선한 마을의 모습을 두리번거리던 최엽은 죽은 남편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안악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일이 다 어찌된 일이오? 비족대라도 휩쓸고 지나간 것이오? 젊은 안악은 최엽의 물음에 답하지도 못한 채 넋을 잃고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어요. 최엽은 그나마 정신이 온전한 노인을 하나 발견하고는 지팡이를 짚어가며 절뚝거리며 다가가 노인에게 물었어요. 노인장, 대체 이 무슨 난리요? 노인은 최엽을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하였어요. 아니, 이 난리를 보면 모르겠소. 대체 어디에 살고 있길래 외놈들이 쳐들어온 것도 모르시오. 최엽이 당황하며 놀라 물었어요. 외놈이라니 도대체 그 수가 얼마나 되길래 마을이 이리도 쑥대밭이 되었단 말씀이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어요.
그 수를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소? 수천인지 수만인지 끝도 없는 왜군들의 행렬이 휩쓸고 지나갔으니 알 턱이 없지 않소. 최엽이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자 누인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왜군이 큰 길을 따라 북쪽으로 간 것입니까? 왜 아니겠소? 한양을 향해 가는 것인지 저 북쪽으로 큰 길을 따라 올라갔소. 그런데 그것은 왜 묻는 것이오? 그 길을 따라 넘어가는 곳에 제 집이 있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말을 마친 최엽은 큰 길을 따라 집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성하지 않은 몸인지라 다급한 마음만큼 빨리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몇 차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도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난데없이 나타난 왜군이 진격하는 방향에 놓인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최엽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까요? 제발 최엽의 가족에게 아무 일도 없길 기도해 봅니다.